이병헌 씨와 김윤석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마이크 가 있습니다. 자, 인사 말씀과 함께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병헌 씨. 안녕하세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 역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석 씨. 네, 남한산성에서 김상원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무대 위에 딱 오르시니까 정말 묵직하면서도 팽팽한 느낌이 딱 드는데요. 우리 이병헌 씨, 천만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은 광의 왕이 된 남자에 이어서 오랜만에 사극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천민과 왕을 오간 캐릭터를 소화해내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충신 최명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사극을 선배는 소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중간에 협녀도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광해나 협녀는 사실 어느 정도 픽션이 좀 가미되거나 그쵸? 혹은 뭐 판타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역사 그대로를 고증하고 하나하나 그 당시 실제 역사와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했고 또 최명길이라는 실존 인물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심각하게 이 영화를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통 사극의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임했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윤석 씨도 저희가 사실 그 전우치에서의 모습도 봤지만 남한산성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통 사극 장르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윤석 씨의 이 묵직한 사극 연기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고 계시는데 남한산성에 출연을 결심하시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작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예, 사실 사극을 제가 뭐 그때 전우치 때 잠깐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이제 건드리는 작품에는 처음 출연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우리의 고전이 작품이었다면 참 더 재밌게 찍을 수도 있었지만 이게 남한산성은 정말 방송국에서 늘 하는 그런 조선왕조 500년이나 뭐 모든 작품들에서 항상 남한산성은 그냥 한 회차로 그냥 넘어가든지 피해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역사이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어떤 기억들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건드려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저는 그런 원작도 그렇지만 감독님의 생각들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두 인물이 사실은 중심은 같은데 다른 의견을 내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이병헌 씨 말처럼 되게 판타지스럽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에 실존한 두 인물의 이야기라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우리 두 배우분께서 얼마나 남한산성에 임하는 자세가 진중했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병헌 씨와 김윤석 씨가 남한산성을 통해서 어떤 연기 호흡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주시면서 박해일 씨, 고수 씨, 박혜순 씨, 조우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한산성에서 서날수의 역할을 맡은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준비하면서 한마디 사족이지만 참 짠짠했죠. 말씀하시죠. 준비하면서 비가 많이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기자분들의 노트북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괜찮죠? 예,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수 씨 정말 이렇게 또 예 배려심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인조 역할을 맡으신 박해일 씨가 다음 멘트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박해일 씨 예, 그 조선의 16대 왕 인조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그랬어요. 따뜻하네. 따뜻해서 다행인데 밖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벌써 얼굴을 이미 고민을 많이 하신 얼굴입니다. 박해일 씨. 예, 이번 영화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혜순 씨. 안녕하세요. 수호사 이시백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우진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남한산성에서 성의 역관 정명수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사만 했을 뿐인데 정말 이분들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 스크린으로 다 만나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쁩니다. 박해일 씨, 예, 최종 병기 화알에서는 병자호란의 이 청과 맞서는 신궁 역할을 맡으셨어요. 근데 이번 남한산성에서는 청의 공격을 피해서 남한산성이 고립된 왕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병자호란 전문가라고 해도 무엇보다도 왕 역할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어떠셨나요? 예, 그래서 우선 뭐 배우로서 또 옆에 계신 이병헌 선배님도 최근에 또 광해라는 역할로 또 왕 역할 연기를 하셨었는데 배우로서 한번 주어지게 되는 역할로서는 쉽지 않은 또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기회를 이번 기회에 얻게 돼서 굉장히 아무튼 왕이다 보니까 감개무량하고 근데 캐릭터 자체가 이제 인조라는 캐릭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지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남한산성이라는 또 이야기 저 나름대로는 참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이 역할이 인조여서 상당히 좀 고심이 많았던 그런 시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영화 속 인조도 사실 참 고심이 많았지만 그 역할에 임하는 박해일 씨도 참 고심이 많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고수 씨, 그 영상 속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놀랐는데 남한산성에서의 고수 씨의 모습은 이전의 고수 씨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예, 해보지 않았던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분장들과 의상들을 입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저는 준비를 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강인한 모습의 고수 씨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순 씨, 네 반갑습니다. 이 남한산성 출연 소식을 듣고 많은 영화 팬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시나리오 처음에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점에 가장 끌리셨나요? 일단 원작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살린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캐릭터의 어떤 탄탄함을 더한 것 같아서 아주 원작이 있는 시나리오의 좋은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배우분들도 그런 점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우리 조우진 씨는 좀 특별하게 시나리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옆에 계시는 배우분들과 함께 작품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셨다고. 예, 꿈만 같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잖아요. 예, 한국 영화계에. 네. 이렇게 같이 자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촬영을 하셨는데 호흡은 어떠셨나요? 워낙에 베테랑 분들이시고요. 네,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배우분들, 선배님들 너무나 배울 게 많은 그런 분들이라서 이분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저 따라가자. 이분들의 호흡을 따라가자. 그런 각오로 임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조우진 씨의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단한, 아까 조우진 씨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 어벤져스 배우분들을 한 영화에 모이게 만든 주인공이죠. 남한산성을 연출하신 황동혁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한산성 연출을 한 황동혁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사실 감독님은 전작들의 장르가 참 다릅니다. 도가니, 수상한 그녀에 이어서 어떤 작품을 선보이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번에 정통 사극 남한산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선택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할 때마다 좀 다른 장르의 영화를 하게 되는데요. 뭐 제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김훈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병자호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척화파와 주화파의 싸움, 그리고 삼배구고들의 삼전도에서의 항복 같은 그런 병자호란에 대한 되게 단편적인 그 기억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현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화라는 장르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여줘서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현 시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이 소설을 읽고 생겼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배우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정통 사극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진지한 자세로 임하셨는지가 느껴지는데요. 저희 감독님,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도 이 진짜 혹한 이 추위가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전에 잘 다뤄진 적이 없었던 병자호란의 슬픈 역사를 소재로 영화화하신 이유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읽고 또 이제 병자호란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너무나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냥 뭐 흔히 알고 있던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한다, 뭐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이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 자리에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들의 고민을 알게 됐고, 그 고민들이 지금 우리 현재에 다시 되짚어봄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을 어떤 거울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지점들이 이 역사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소설이 김훈 작가님의 그 글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어떤 비장함,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비애스럽지만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과 어떤 대화들, 이런 것들을 감히 영화 감독으로서 한번 제대로 화면 위로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묘사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네, 그 감독님의 대답 속에서 현 시점에서 이 남한산성을 봐야 하는 이유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심은 같았지만 신념이 달랐던 최명길과 김상원, 이병헌 씨랑 김윤석 씨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대사의 양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양도 양이지만 지금 쓰는 또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채도 그렇고 단어 하나까지 신경을 쓰셨을 텐데 이병헌 씨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사극이다 보니 단어들이 약간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이 문장으로 이렇게 뱉게 되면 대충 그 무슨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믿고 대사를 했고 또 그 인물이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더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런 감정들이나 혹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윤석 씨, 모든 배우분들이 진짜 대본에서 얼굴을 뗄 수 없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 이번 시나리오는 물론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제 다시 사전을 찾아서 그 한자어의 뜻을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야 이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말맛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병원 씨 얘기처럼 이게 문장이 말맛이 운율 같은 것이 맞아 들어가면서 나오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장을 펼 때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날렵한 문장으로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촬영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열기를 띠고 말맛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 말맛을 관객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씨, 이렇게 이제 많은 선배분들과 연기를 하신 것도 특별한 경험이셨을 텐데 촬영이 없는 날도 선배분들의 연기하는 걸 보기 위해서 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 예. 네. 그리고 촬영에서는 말 못했지만 김윤석 씨에 대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오늘 제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요?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김윤석 선배에 대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해 아쉬웠다. 아니 그 말이 왜 여기에서 저한테 있어요 지금. 아님 말고 예. 예,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아쉽게도 선배님들이랑 같이 그 장면에서 한 장면에서 호흡을 나누는 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지만 날쇠의 행동이 그 행궁 안의 사람들, 행궁 안의 그 위태로움, 어떤 그 기대감, 희망의 어떤 그런 행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느낌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그 인물이에요, 날쇠가. 그래서 네. 행궁의 분위기를 제가 되게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촬영하는 제 촬영은 없었지만 그래도 선배님들 촬영하는 현장을 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좀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고수 씨가 주로 저랑 극속에서는 만나 이 중에 찍기 있는 때문에. 분들 중에서는 저랑 자주 만나는. 그래서 그 전하지 못한 마음은 다음에 꼭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해일 씨랑 박희순 씨는 완전 정반대 현장을 경험하셨어요. 아무래도 역할이 왕인지라 실내에 계속 계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희순 씨는 계속 야외에 그렇습니다. 계셨습니다. 무관이기 때문에. 예. 예. 자, 박해일 씨 실내에 있었다고 무조건 좋았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실내였지만 힘들었던 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이제 시순 선배랑 또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더 고생하신 분은 또 시순 선배가 맞고요. 저희는 그래도 이제 칼바람 정도는 한겨울에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행궁에서 찍었는데 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영화의 사실감을 좀 더 높이려고 그 저희가 그 강원도 어느 산골 그 산에 둘러싸여 있는 그 허허벌판에다가 한겨울에 그 행궁 세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제일 고생하신 분들은 스태프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분들과 같이 거기 안에서 이제 생사를 논의한 건데, 그렇죠. 네, 제가 고달팠던 건 제가 힘든 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되는 역할이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여기 계신 이제 충심은 같으나 신념이 신념이 다르신 달랐던, 네. 이 대신들의 그 자세, 네.
그 5개월간 무릎을 꿇고 이제 계속 선배님들이, 대사를 선배분들이. 대사와 감정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걸 저만 제 방향에서 보는 연기가 아 쉽지 않죠. 예 제가 참 부담이 컸습니다 사실. 저도 관절이 별로 안 좋은 바람에 그래서 선배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사를 틀리면 안 되겠다. 실수를 하면 할수록 더 이제 고된 또그 촬영이 불편하실 것 지속되니까. 같아서 그런 좀 긴장감을 많이 갖고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NG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지금 노충식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희순 씨는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찍었지만 의외로 이런 거는 편했다, 좋았던 것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없었겠죠. 예. 하지만 그때 그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우진 씨는 또 완전히 이분들과는 또 다른 네. 느낌입니다. 왜냐면 만주어를 하셨어요, 혼자. 네. 여러분들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생경한 단어들과 발음들이 이렇게 넘쳐날 거예요. 입에 이렇게 안 붙는 한국어 혹은 외국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외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생활 하루 일과를 보낼 때 가장 내가 많이 머무르는 곳에다가 다 그 만주어 대사를 다 붙여놨었어요. 조금 단순하고 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좀 무식하게 외우자. 정말 시험 네, 준비하듯이 하셨는데 네.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만주어를 들을 일이거나 이제 말을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단순 그냥 중국 말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전혀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시겠지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외운 건 절대 못 까먹습니다. 자, 조우진 씨 외웠던 만주어 중에 오늘 우리 그 기자님들께 선보일 수 있는 그 문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입에 안 붙었던 말이었거든요. 네. 어전, 폴로머 아파도 마카람비오, 어전이 안반옥으로 가스카브로 이런 말인데 이게 최명기의 그 한국 말을 조선 말을 제가 칸케에게 통역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지금 이병헌 씨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저 말이 어떤 걸 통역한 건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남한산성의 스틸과 명대사를 보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과 황동혁 감독님이 함께하는 명대사 토크입니다. 첫 번째 명대사 주시죠. 감독님, 이 배우분들과 함께 남한산성을 처음 만나신 그때 기억나시죠? 남한산성에 실제 가본 날이요? 아니, 실제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만난 날, 그렇죠. 그때를 이제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남한산성의 시작이 진짜 궁금합니다. 김훈 감독의 베스트셀러를 이제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 소설 남한산성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과 이제 영화하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소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그 작가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역사 속의 인물들과 그 병자호란이 펼쳐졌던 그 남한산성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그 묘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읽기가 힘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에는 가슴이 아프고 비애가 느껴지는 그런 묘사들이 많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 두 신하의 논쟁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뭉클한 대사들이 또한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영상으로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느껴지는 그 겨울의 47일의 그 살풍경한 남한산성의 모습들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재현해내고 싶었고요. 또한 그 김훈 작가님이 써놓으신 그 강렬하면서도 묵직함이 느껴지고, 또한 그 안에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그 신하들의 멋진 대사들을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멋진 배우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재현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극 영화들보다는
대사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쓰여졌던 고어들이나 그런 말들을 예스러운 말들을 굳이 이제 퓨전 사극처럼 현대적으로 너무 쉽게 풀어 쓰지 않고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 멋이나 맛 같은 것이 제대로 느껴지도록 최대한 그 옛말에 가깝게 그대로 배우들에게 대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느낌을 다른 사극들을 보시는 것과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진짜 정통 사극의 탄생입니다. 네, 두 번째, 진짜 그 박해일 씨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쩌라는 것이냐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에 박해일 씨라면 어땠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여튼 영화의 큰 그 인조가 등장하게 되는 월계는 제 앞에 정말 그 충신이 두 신하가 정말 대립각을 세우고 각자의 신념들을 정말 각자의 방식대로 김인석 선배는 불덩이를 쏘아대시고 뭐 이병헌 선배는 막 얼음 덩어리를 막 그냥 던져대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 밸런스가 안 잡히고 한쪽에 더 수긍이 갔다 치면은 사실 선택하기가 더 인조한테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워낙 두 분이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조 역할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네. 근데 사실 그 저는 이제 영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윤석 씨와 이병헌 씨의 이 팽팽한 대사를 보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영화적으로 그 참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은 실제로 연기를 하실 때도 상대가 이병헌 씨, 상대가 김윤석 씨였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했을 것 같아요. 김윤석 씨. 뭐 굉장히 좋은 기운을 서로 교감하는 것이 최고의 연기하는 재미 맛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꼭지점이죠. 여기 인조와 함께 삼각형을 이루어서 싸우는 듯한 느낌이 더 들고 왜냐하니까 자기의 의견 이 옆에 있는 이제 최명길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또 인조를 향해 있고 그 충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저는. 이병헌 씨는 어떠셨나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대사를 하시면서? 보통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고 대사가 또 많은 그런 중요한 씬들을 리허설들을 이렇게 몇 번을 하면서 상대 배우가 어떻게 이 씬을 해석을 했고 또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고 이렇게 호흡이 맞아지겠구나라는 게 대충은 감이 느낌이 오죠. 리허설을 하면서 네. 오게 되는데 리허설을 하고 매 테이크 가는데도 김윤석 선배는 종잡을 수가 없는 정말 매번 다른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탁구로 예를 들자면 네. 디펜스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막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앞으로 뛰어가지고 받아냈다가 저 뒤로 가서 또 받아내고 갑자기 스매싱 하셨다가 근데 그 씬에 굉장히 긴 씬이고 중요한 씬이었는데 박해일 씨가 그때 굉장히 고생을 카메라 뒤에 있는 박해일 씨가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중간중간 저희들한테 대사를 쳐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워낙 심각하고 또 그 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들 막 진짜 NG 누가 내면은 막 정말 너무나 미안한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박해일 씨 자기가 대사를 쳐주다가 NG를 낼까봐 정말 우리 둘보다도 어쩌면 박해일 씨가 더 진땀을 카메라 뺐었죠. 바뀐데도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진짜 숨도 못 쉴 뻔했다고 너무 힘들어. 그 장면이 그 이 영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그 어. 되게 중요한 장면이어서 제가 카메라 밖에서도 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방해를 안 줄. 이 순간에도 이 세 분의 삼박자가 막 느껴집니다. 대장장이 서날쇠 그리고 수어사 이시백 청해 역관 정명수의 대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수 씨, 이 그 날쇠는 사실 평범한 민초의 신분이지만 지금 격서 전달이라는 중책을 맡았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니까 격서를 전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빙벽을 실제로 타셔야 되고 고된 촬영이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일단 그 힘든 춥고 힘든
불안한 그 시기를 살고 있는 한 민초로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행궁 모든 사람들이 그 근황병을 기다리고 근황병에 거는 희망, 근황병한테만 걸 수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근황병을 모으기 위해서 임금의 친서가 적혀 있는 격서를 가지고 성 밖으로 이제 나가는 인물인데 오로지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떤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뭐 빙벽에도 오래 매달려 있었고 한 3박 4일을 그 빈벽 촬영만 3박 4일을 네, 매달렸었어요 이번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죠. 예. 아 근데 선배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쵸. 행궁에서 무릎 꿇고 계시느라고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예.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지금 박희순 씨는 흔들림 없는 장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의상도 사실 가장 무거웠을 것 같아요. 의상이 주는 무게감. 예, 처음에 의상을 받았을 때 온통 털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겠다. 나는 살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쟁은커녕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무게와 투구는 또 왜 이렇게 무거운지 고개가 꺾일 듯한 그런 투구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장군들은 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냥 명령만 내렸을 것 같은 도저히 무술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무거운 온몸으로 무게감을 표현해줄 우리 박희순 씨의 역할 기대해 보면서 조진 씨 사실 그 조선의 노비 출신으로 청나라 관직에 오른 정명수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사실 조선과 청의 경계선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해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국을 버리고 청나라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은 청을 택했을까? 단순 살기 위해서 택했을까? 아니면은 본인만의 그 야망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택했을까? 아니면은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택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고민들이 아마 이 사람이 그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좀 나름대로의 고뇌가 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넘치는 고민과 고뇌를 좀 감추고자 조선 대신들에게 좀 나를 좀 세우면서 쉽게 표현해서 나를 좀 세우면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뭐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남한산성 그야말로 온전한 실내 촬영이 하나도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외행전과 내행전 세트도 야외에 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실내가 아닌 야외에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여기 계신 인물들이시지만 또 다른 주인공은 그 추위와 배고픔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는 결국 눈과 얼음, 입김으로 상징이 되는데 실내 세트를 지어서 행궁 장면 같은 것들을 촬영하게 되면 배우들이 실제 추위를 느끼지도 못할 거고 그때 나오는 자세나 말투나 결국 입김 같은 것은 이제 저희가 가짜로 만들 수밖에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에 세트를 지어서 죄송하지만 그 추위를 몸소 경험하며 그 가장 비슷한 그때의 상황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게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약간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추우면 오히려 연기가 안 될 텐데
책임질 거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고생들은 그래서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서 실제로 그 추위를 느끼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사실적인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더 와 닿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영화 남한산성 오늘 이야기들 예, 저기 왼쪽 끝에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의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 황동혁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왼쪽 감독님 시선 왼쪽 끝에 저쪽 있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왼쪽 네. 끝에.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조우진 씨가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어벤져스 같은 배우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셨잖아요. 캐스팅 완성하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소소하게 궁금하고요. 또 작품 함께하면서 또 기존의 감독님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배우분들의 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신 지점이 있는지 배우분들 자랑 좀 같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캐스팅하시고 어떠셨나요? 이 영화는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배우들이 해주지 않으면 제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거절하셨으면 아마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좀 어렵고 무게감이 있는 작품이어서 연기력든 어떤 대중의 사랑이든 그것을 다 동시에 받고 계신 배우들이 아니면 감히 이 작품으로 투자사와 제작사에게 이 영화를 만들자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을 모아놓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캐스팅 과정에서는 계속 정말 이 영화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같은 게 계속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서 뭐 워낙 제가 좋아하던 그런 배우분들이었고 이분들의 영화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워낙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또 보여주셨고 또 뭐 화면에서 말고 이제 또 사적인 자리들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또 다 베테랑 배우분들이셔서 그런 리더십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또 제가 모르던 부분들이 배우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감독으로서 한국에서 영화를 하는 감독으로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실 만한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극찬입니다 정말. 워낙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력적인 배우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분은 이런 반전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이 있었나요 혹시?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이런 매력이 있더라. 병원 선배님은 되게 진중한 분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사석에서 농담을 재밌는 농담을 잘하셔서 잘하시고. 예, 그래서 놀랐고 윤석 선배님은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남자다우시고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가장 술을 같이 많이 저랑 드셨고요. 마시는 예.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역시 왼쪽에.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김은 작가님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 이게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산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맛도 까다롭고 해서 영화하기에 쉽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발표됐을 때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영화 허락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또 혹은 감독님이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꼭 중점적으로 이것만큼은 살려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신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영화화는 이미 제작자분께서 이 소설의 판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딱 뭐 제가 다시 뭐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무게감이 너무 무거운 소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상업 영화로 만들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좋은 배우분들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분들의 허락을 받아내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고요. 김훈 작가님이 뭐 이 영화에 관련해서 저한테 뭔가 특별히 말씀해 주셨던 것은 없고요. 다만 소설이나 어떤 역사를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작과는 좀 다른, 어차피 영화적으로 윤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제가 넣는 그런 윤색들이 이 역사나 이 소설의 본질에, 이 소설이나 역사에서 말하고자 했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그 같은 맥에 있는 그런 윤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마 원작자도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예, 오른쪽에. 네, 저 SBS 퍼니의 김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병헌 씨랑 김윤석 씨가 이번 영화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객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연기 고수 두 분이 만났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지금 보여진 장면에서도 두 분이 그 카리스마가 맞부딪히는 장면이 주는 그런 쾌감이 상당한데 현장에서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촬영을 하지 않을 때 서로 이제 현장에서는 좀 어떤 풍경으로 서로에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어떠셨는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예. 이제 제가 어떤 씬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다른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었던 그런 어떤 뜨거운 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같이 하면서 바로 옆에서 이제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진짜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처럼 굉장히 뜨거운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매 테이크마다 정말 이렇게 감정의 모든 것을 다 실어서 저렇게 내뱉기 때문에 매 테이크마다 달라지는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성에 맡겨서 온전히 연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매 테이크마다 되게 다른 느낌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그저 확 다 쏟아내는 그런 배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김윤석 씨는 어땠나요? 사실 참 재미난 게 이번 여기에 계신 모든 배우분들이 제가 이번 영화에서 처음 다 만나는 분들입니다. 예, 참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왜 우리가 못 만났는지도 모르겠지만 다들 너무나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병헌 씨하고 이제 작품을 처음 하게 됐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통파구나. 네, 이 사람은 정통파구나. 예, 이런 느낌이 들었고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굉장히 정제된 상태에서 이 대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비틀어진 어떤 뭔가가 실리지 않고 굉장히 정석대로의 어떤 뭔가를 놓치지 않고 한다. 물론 그 이외에 굉장히 유연하고 또 화려한 뭔가들이 있지만 또 맡은 배역에 있어서만큼은 또 최명길 역할에서는 굉장히 정제된 상태에서 대사를 치는구나. 그래서 그걸 실제로 느끼니까 저한테는 되게 좀 약간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이병헌 씨가 또 현대극을 할 때의 느낌하고 또 광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저한테 되게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 사석에서는 저희들은 몸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서로 물어볼 나이들이 돼가지고 예, 계속 다들 예, 뭐. 보조 상품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까도 영양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사실은 그 아까 감독님은 김윤석 선배 그 항상 뭐 남자답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전 약간 살짝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네. 평소에 이제 김윤석 선배를 스크린으로 보는 것과 실제 모습은 진짜 너무 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촬영 끝나기 전에 다른 선배나 배우들
분들하고 이 동네 당구장이 어디가 제일 괜찮냐고. 그래서 당구 치고 또 제일 맛있는 집이 어딘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 그 집 순댓국이 맛있다. 그 집은 뭐가 맛있다. 그래서 되게 아무튼 그 좀 저는 되게 푸근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저도 배우지만 사실 배우들은 실제로 보면 정말 그냥 너무 평범한 경우들이 참 많구나.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생각이. 많이 그렇죠. 볼 수 있다가 이제 딱 연기 카메라 앞에 서시면 딱 그 역할로. 그렇죠. 카리스마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그 실제 풍경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잉글리시 서비스의 심선아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이 현 시대와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무거운 내용의 원작 소설을 상업 영화로 만들면서 스토리나 캐릭터 묘사 같은 면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예, 그 병자호란이 벌어졌던 당시에 그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명과 청이 대륙에서 명나라가 지고 청나라가 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광해군 시절부터 계속 이제 명과 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외교적으로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상황도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한반도가 처한 어떤 지리적인 여건상 항상 그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비슷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영화화가 되면서 좀 달라진 점, 불가피한 점이 있었는지. 그 사실 이제 뭐 역사 속의 기록, 인물의 기록들은 이제 되게 단편적으로 뭐 책들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것이고, 제가 주로 의지했던 것은 이제 원작 소설 김훈 작가님이 묘사해 놓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인물들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대장장이를 했던 서시성을 가진 분도 존재했던 분이고, 실제 왕의 격서를 가지고 근황병을 부르러 나갔던, 그리고 이 청나라에 귀화해서 역관으로 조선으로 돌아온 정명수라는 인물도 실제 함경도의 노비 출신인, 그 부모가 노비여서 노비로 살았던, 그리고 전쟁에 억지로 끌려나가서 조선군에 편입돼서 청과 싸움에 끌려나갔다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서 청에 귀화하게 되는 실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실제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맥은 다 유지를 하고 갔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이제 실제로 했던 대사나 이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추측과 인물들의 어떤 성격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들이 윤색이 됐다면 윤색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는 남한산성이라는 공간 자체에서도 되게 무지했어요. 사실 뭐 병자호란하고 남한산성을 잘 연결시키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거든요. 인조가 그곳으로 숨어들었다는 사실도 다시 깨닫게 됐고, 남한산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면 닭백숙 먹으러 가는 곳으로들 알고 있잖아요. 평상에서. 뭐 닭집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고, 근데 유흥진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느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역사를 알고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가보게 된 남한산성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앞에서 벌어졌던 전투에서 조선 정예군 300명이 몰살당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의 느낌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은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 역사다라는 사실이 남한산성을 찍으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화를 직접 찍으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을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저희 포토타임 전에 끝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씨부터. 네. 네. 일단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남한산성 9월 27일 날 개봉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명절에는 우리 사극 많이들 보시죠? 네, 우리 남한산성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일 씨. 예, 지난 겨울 한겨울 정말 추웠던 시기에 찍었던 남한산성 작품을 이제 첫 선보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인석 선배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굴욕적인 역사도 회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도 참 너무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실제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이런 역사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지금의 감독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정치적인 혹은 국제적인 그런 어떤 위치나 혹은 상황들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씨.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배우들 외에도 아주 정말로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아마 또 한번 또 나타나면 또 남한산성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순 씨. 예,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진 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란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또 스태프분들께서 그 거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닦아놨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만큼 그 열정과 저희들의 최선을 영화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